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날까지 조사를 해서 이 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27%로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현주 변호사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기관이 너무나 많고요. 또 여론조사가 또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여론조사만 두고 한 분석을 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또 오늘도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는 준비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보기에는 좀 여론조사를 했던 그 시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앞전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던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실망하신 국민들의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직결되는 여론조사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일단 평정심을 가지고 여러 분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 부결, 이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 영향이 컸다고 좀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그게 아마 가장 클 겁니다. 단식은 이제 하루가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 윤리 소위의 세 분 있잖아요. 네. 이분이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이게 부결했을까? 이런 게 의심이 들어요. 민주당 소속 세 분이. 세 분을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이게 본인들이 양심이나 소신에 따라서 이게 저는 가결시켰을 거로 봐요. 그는 이 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지도부 있잖아요. 지도부에서 결국 이제 그 세 분에게 오더를 내려서 아마 이게 부결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왜 지도부에서 김남국 의원을 살려줬을까? 부결시켜서. 저는 이게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요. 한 세 가지로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김남국 의원 본회의에 제명하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하고 투표를 2번 하잖아요. 그럼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가 있죠. 김남국 제명 투표도. 이런 게 첫째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김남국 의원도요.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공범으로 봅니다. 그때 그 가상 자산을 합법하자. 이런 이제 공약이 있잖아요. 이런 걸 주도하고 그때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했죠. 그런 게 공범의식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김남국은 7인회잖아요.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전 편지까지 보냈어요. 이 말은 내가 체포동의안이 오면 김남국 의원 내 한 표 부결시켜 주시오. 이런 게 표 한 표 구하는 이런 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좀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제 앞전에서 좀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 이제 불응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검찰이 정말로 그냥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름 빼고 검찰은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는 피의자의 이름이나 지위 이런 거는 전혀 고려 안 합니다. 이게 우리 법불아귀, 법은 권력자한테 아부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면 어떻게 할까? 일반인이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요. 바로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증거가 이미 충분할 때는요. 바로 그냥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대표고 어쩌고 뺐지 이런 거 전혀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 일반 국민 대하듯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칙대로 처리한다면 바로 이게 구속영장도 가능하다.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 조사 없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또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그동안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소환 조사 없이 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변하지는 않아요. 자꾸들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1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교섭단체연설을 통해서 공언한 거예요. 어디 인터뷰도 아니라요. 네. 뭐 전 국민한테 아니 영장 실질심사 달려 나와서 받겠다, 소환 피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명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피할 것이다, 피하려고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식과 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다, 이런 논리는 너무 어거지식으로 정쟁에 가까운 것이고요. 제가 봐선 구속영장을 검찰은 어차피 소환을 받든 안 받든 이미 답정너입니다.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날짜만 조율하는 것이고 일단은 포트라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다 정치검찰의 어떤 계획 아니겠습니까? 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그 사법 리스크는 어차피 검찰이 그렇게 갈 거 그대로 그냥 본인이 약속한 대로 가는 것이고, 단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념 전쟁으로 이제 야당과 나를 비판하는 모든 국민과 싸우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는 단식을 통해서 제1선봉에서 이 포갑 정치를 싸우겠다라고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섞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둘러싼 의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